해서 지금 바이넥스는 현재 제 계좌 중에서는 장마감 이후로 234.48%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야 와우. 그리고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사촌동생이든 친동생이든 주변 지인들이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에 공유해봤자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 들으실 테고, 오! 저랑 똑같은 안목과 시선이 있으신 분들은 듣고선 제 매매 일지 기록에 대한 증명을 해주실 테고, 그리고 도움도 얻고 힌트가 돼주시면 더 좋으니까. 아니, 나는 100% 오픈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걸 보여주는데 그거 따라해서 수익 안 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어떻게 해야 수익이 안 나는 건데, 나는 100개라고 포트폴리오 100%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군중은 투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에 투자한다. 저는 군중은 투기적인 존재라는 것에 베팅한다. 그게 전체에 봤을 때 주식의 광기의 역사이고, 그리고 제가 9월 말 특이한 것 중 하나 발견한 것 중에, 그 말은 거의 일제시대 때 나라를 일본에 넘겨줘야 됩니다라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본 친일파들과 거의 비슷한 사상급으로, 생각급으로 거의 이완용급 발언이죠. 나라 팔아먹을 소리고요. What up, y'all? RPQ입니다. 네, 전 재산에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 받고, 또 그것들을 비중으로 컨트롤 가능한, 제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스탁론까지 추가로 계속 얹어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오늘은 2020년 8월 31일 월요일이자 이번 주 주봉의 시작이자 8월에 월봉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 제가 우연히 8시 57분에 눈이 떠져가지고 잠깐 봤는데 높게 뜯어서 시작하더라고요. 코스피가. 꾸준히 봐주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12시쯤 일어나잖아요. 밤새 음악 작업을 하다가 보통은. 또 화장실 가려고 눈 떠져서 보니까 높게 떠서 시작해서 오늘 월봉을 상승으로 마무리 지려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코스닥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1시 2시쯤 일어나 보니까 코스닥은 보합이었고, 거의 그 당시에 코스피는 파란불. 그리고 결국에는 내리 꽂고 8월을 마감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그냥 27포인트나 빠졌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야 라는 심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체감상 오늘 하루 동안 50포인트 정도 빠진 느낌이시겠죠. 거의 2% 이상. 그나마 코스피는 빠지면서 코스닥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더 큰 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끝에는 상승으로 마무리해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희 1비 하지 않고 주희 주비도 하지 않고 최소 예선으로 보는 게 어떤 종목이든 그래프든 업종이든 월희 월비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통과가 돼야 좀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는데, 그리고 저는 항상 길고 멀게 계절을 보기 때문에 그냥 대세 강세장이고, 여전히 이게 3달 눌렀다 가든 6달 눌렀다 가든 더 가다가 누르든 관심 없다. 저는 끝에 도착지만 본다. 이게 말도 안 되게 롤러코스터처럼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밑으로 갔다 찍고 가든 상관없다. 나는 안전바 꽉 붙들고 결승전까지 들어갈 거다가 목표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지만, 그냥 굳이 재미로 보자면 이라고 제가 아마 7월의 마지막 영상인가 마지막 전 영상인가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여기 7월 월봉일 때 지금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와 3월 바닥부터 치면 하나 둘 셋 넷 5달 올랐겠다. 이거는 거래량 매물 때도 있고 코스닥에서 볼 때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왠지 한 주 쉬고 갈 것 같은, 왠지 한 주 쉬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들 정도로 분명히 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와 하나 둘 셋 넷 5달 이것까지 치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한 주쯤 더 쉬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달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죠. 뭔 소리야 이게, 왜 반대로 말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군중은 틀리다니까요. 물론 이거는 저는 항상 끝에 도착하는 걸 목표이기 때문에 한 달, 2달 빠졌다 올라갔다 관심 없지만, 그냥 재미로 제가 7월 말에 8월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로 생각했던 게, 누가 봐도 조종할 거나 횡보할 것 같이 생겨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갈 거예요. 아마도 더 갈 가능성이 51%의 확률로 더 높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죠. 더 갔어요. 특히 옵션 만기일이 걸렸을 때는 쭉 올렸다가 빼고 막 더 흔들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럼 재미로 9월달이 어떻게 될까 한번 재미로 생각해보자면, 9월달에 박살나든 이번 연도 끝까지 박살나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도착지는 여기니까. 그러나 재미로 9월 보자면 사실 저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공매도 금지 연장을 생각 안 했어도 9월에 공매도가 풀린다는 핑계 하에 막 그때 흔들면서 더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
공매도 금지가 풀리니까 마치 당장 공매도가 풀리면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아마 뉴스에서 온갖 공매도의 부정적인 뉴스, 기관 나쁜 놈 이런 핑계를 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흔들고 결국엔 더 가기 시작할 거다. 아마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매도가 오히려 연장이 돼버렸죠. 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공매도 연장됐는데 왜 마음에 안 드냐고요? 제스리 범머가 말한 것처럼 멍청한 소리다. 제스리 범머 때에도 100년 전에도 공매도에 관한 얘기는 있었고, 좀 오버해서 표현하자면 1분만 생각해보면 공매도가 사실 별로 큰 영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인 같은 대세 강세장에서는 팔려는 세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살려는 세력이 그거를 뒷받침해 줄 텐데 오히려 공매도 치는 세력은 박살난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시장이 결정하는 흐름에 편승하는 것 뿐일 뿐. 예를 들면 제스리 범머라면 하락이군 해서 여기서 공매도를 때려서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하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편승돼서 잔잔하게 더 큰 파동을 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락의 장이었고 상승일 때는 공매도 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공매도는 연장이 되었고 이제 좀 횡보나 한 번쯤 몇 달 하락할 것 같은 확률이 더 높아졌잖아요. 저번 달보다. 그래서 왠지 9월도 초반이나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저번 달 옵션 만기일에 변곡점이 컸던 것처럼 반대 변곡점이 크면서 9월도 올리지 않을까. 왠지 9월에 2,500표를 뚫을 확률이 51%로 높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왜? 횡보하거나 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림이 더 커졌거든. 더 그렇게 생각하거든. 더 올라갈수록 더 횡보해야 되는데 더 조정해야 되는데 라는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왠지 9월은 9월에 2,500 뚫지 않을까 전후로. 그리고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키움증권의 패턴이나 아니면은 카카오의 패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은 삼성전자의 패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10년, 11, 12년 동안 같은 그림을 그려주면 대중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그릴 거야. 난 패턴을 찾았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나 키움이 10년 동안 같은 10년이니까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박살 났으니까 이번에도 대충 끝나겠지라는 패턴을 머리에 인식시켜주고 난 후에는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참 올라가니까 10년 동안 삼성전자는 역시 최고 튼튼해. 하지만 엊그저께 무슨 뉴스에서 삼성전자를 뭐 북한 노동당에 거래할 수 있게 한다라는 뭐 미친 뉴스를 나왔죠. 말도 무슨 근본의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뭔지도 모르는 말 같지도 않은 이게 뭐 좌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거 단편적으로 봤을 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멍청한 소리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는가? 그 말은 거의 일제시대 때 나라를 일본에 넘겨줘야 됩니다라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본 친일파들과 거의 비슷한 사상급으로 생각급으로 나라를 중국에 넘겨줘야 됩니다라는 거의 이완용급 발언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면 멍청한 거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은 거의 친일파급, 지금으로 치면 친북? 친중? 나라 팔아먹을 소리고요.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그리고 한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가서 액면 분할해서 싸 보이니까 이때서야 사람들은 익숙한 패턴에 아이고 삼성전자 싸졌다 40% 대하 박앤세일 상대적으로 훨씬 안 가죠.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삼성전자를 다른 종목처럼 올리려면 지수가 이미 한 3,000원 갔을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도. 다른 거를 주도주로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는 적당히 눌러줘야 돼요. 자, 그리고 코스피 박스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10년, 11년, 12년 동안 내가 무슨 패턴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죠. 천장에 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9월 말 특이한 것 중 하나 발견한 것 중에 9월 말이 30일부터가 5일 연장 추석 연휴예요. 연휴인 건 좋지만 이번엔 코로나 빨과 경기 폭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역 간의 이동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제 기억에 10년 넘게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면서 제 기억에 이건 약간 제 생각입니다. 저의 그냥 추론, 저의 그냥 재미적인 음모론인데 추석과 설날 구정 때, 연휴 때, 가족들이 모일 때, 친가 친척이 모일 때 그 전에 주가가 올랐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면 안 돼. 주식의 지읒자도 꺼내지 않을, 주제가 되지 않을 만한 상태를 만들어놨거든요. 대부분 횡보장일 때는, 하락장 추세일 때는 당연한 거고, 그나마 저조차도,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프로나 고수분들이 뚫었다라고 생각했던 몇 명 꽤 많이 여기서 다 뒤었죠. 저도 많이 뒤었고 이때도 뒤었고 고수나 프로 중에 저처럼 대세 강세장이 올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 그나마 제일 강했던 2017년 장에도 지금 보니까 2017년 10월 첫째 주가 추석이었거든요. 연휴 주봉으로만 보면은 첫째 주
요때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전에는 오랫동안 눌림목이나 하락을 주면서 몇 주 동안 다시 넓게 보면은 뚫었나? 아닌가? 그 추석 때 뭔가 친가 친척 모여서 주식 얘기를 별로 주제가 못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저의 재미있는 음모론적인 생각인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박스피 내내 한 번도 올려진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했죠. 저는 군중은 투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에 투자한다. 저는 군중은 투기적인 존재라는 것에 베팅한다. 그게 전체에 봤을 때 주식의 광기의 역사이고 그래서 이번에 개미들을 점점 슬슬 끌어오기 하기 위해서는 왠지 10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11년 2년 동안 세뇌된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왔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제 마음과 생각이 반대되는 것으로 계속 베팅을 해서 거의 90% 아주 겸손하게 말해서 90% 이상의 확률을 보여드리고 있고 사실 뭐 다음 달 월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뭐 맞추고 싶지도 않은 건데 관심도 없는 거고 왠지 추석 전에 쭉 끌어올려서 월말에 친가 친척 모였을 때 요즘 주식이 핫하더라 라는 말을 막 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구 그런가 라고 해서 친가 친척 삼촌 사촌들 중에 아직 주식 안 한 사람들이 돈이 막 10월 11월 들어오기 시작하면 12월쯤 한번 눌러주고 이건 그냥 재미입니다. 다시 내년쯤 다시 시작하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대로 되면은 이런 작은 거까지 맞춰버린 거 소름. 자 오늘의 특징 중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그린 에너지 정부 정책 중에 태양광은 NO 수소차랑 풍력만 볼 겁니다 라고 했죠 저는. 그리고 오늘 CS 베어링 1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는 뚫으면 추가 스탁론 들어가서 할 겁니다 했죠. 그냥 관심주로만 보고 있어요. 한 주 정도씩만 사놓고. CS 윈드 8% 이상. 자 CS 윈드는 뚫었죠. 살만합니다. 사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저라면 제 계획 말씀드린 겁니다. 알아서 듣고 힌트 되시면 힌트 되시고 도움 되세요. 물론 당연히 최소 기본적인 원칙으로 아주 소수의 업종 분산 테마가 여겼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많이 두진 않을 거고요. 스페코도 9% 이상.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스페코는 상대적으로 CS 윈드와 CS 베어링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롤러코스터를 흔들 거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눌려라. 사고 싶은 사람은 내 지인들아 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 You know what I'm saying?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페코도 뚫었죠 만원대. 여기서 물렸떠 있던 사람 아이고 원금만 모으면 팔아야지 라고 원금 회복 심리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거의 다 털렸죠. 그러나 제가 지금 왜 추가 스탁론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제 현재 포트폴리오잖아요. 저는 이제는 조금 더 관찰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주식이 이렇게 박살나고 올라가면 엄마 아빠 삼촌 이모 사촌 친구들 돈 다 빌려서 전재산 다 넣고 논 팔고 소 팔고 차 팔고 집 팔고 코스닥은 스탁론은 여기서 써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제 생각에는 이게 끝이라면은 한 이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기 때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조심할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 좀 버나보다 하고 이제 스탁론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 신용, 미수, 몰빵 여기 끝에서 이제 다 들어오겠죠. 엄마, 아빠, 삼촌, 사촌, 장인, 장모 뭐 대출 다 받아서 저는 이때 거의 다 청산할 거고요. 여기서 써야지 바닥에서. 이미 전 썼고 지금은 더 상대적으로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스탁론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을 때도 영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추가 스탁론 받을 거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한 이쯤 때까지는 조금 더 조심히 조금 더 적은 양으로 조금 더 관찰하고 들어갈 거예요. 왜? 확률적으로 이때보다 높아졌잖아요. 이거 이때보다 끝에 자리에 더 가까워졌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더 조심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들어가는 스탁론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약간 더 보너스 느낌 되면 말고 아님 말고라는 어떤 그린 에너지 같은 거 테마가 꽤 섞여 있는 그런 것들. 아니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너스로 그냥 경차 정도 넣어가지고 제네시스로 돼서 나오면 좋잖아요. 안 되면 말고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날 테니까. 자 제가 추가로 넣지 않은 분들은 오늘을 제약바이오 혹은 BBIG 어쨌든 전체 종목이 전부 다 그렇게 늘었다 줄었다는 아니죠. 코스닥에 있는 거는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코스닥은 꽤 는 편이지만 코스피 장 전체가 좋지 않았고 그만큼 확실한 여유금이 생겨서 더 추가를 더 받아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정도는 아니었다. 제 마음속 깊숙이 있는 심리와 욕심은 지금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눌렀습니다. 안 되면 어때? 그거 경차 하나 더 들어가서 제네시스 가격 하나 뽑자고 뭐 그거 욕심 버리면 어때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자 스페코 가격과 심리상 이런 뚫었고요. CS 윈드도
가격과 심리상을 뚫었지만 가장 강력한 CS 베어링이 아직 뚫지 않았네요. 가장 강력하다뇨? 시가총액이 더 작은데요? 그 뜻이 아니고 3,500원에서 25,000원 7배나 올라버렸던 CS 베어링이 아직 뚫지 못해서 주도주 업종은, 이게 꼭 주도주라는 건 아니면 뭐 요번 멘트에서는 주도주라는 표현 빼면은 업종은 기본적으로 순환하며 다 간다. 그리고 저기다 더 플러스하자면 가능성을 높이면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은 순환하며 다 간다라는 거죠. 2만원에서 8만원 겨우 4배까지밖에 안 오른, 상대적으로 4배밖에 안 오른 CS 윈드는 약하니까 이미 먼저 뚫었고, 스페코도 대충 2,000원에서 5배밖에 안 간. 5배는 꽤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간 스페코도 사실 못 뚫었죠. 아직 못 뚫었네. 요거만 뚫었지. 못 뚫었고, CS 윈드만 뚫었죠. 덜 갔으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는. 그래서 확실히 스페코가 더 뚫어주고, CS 베어링이 25,000원짜리 가볍게 뚫어주고 한 번에 뚫을 겁니다. 아마 뭐 27,000원, 8,000원까지 뭐 놀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스페코가 CS 윈드까지 더 뚫어주면 CS 윈드는 반대로 그때는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제 나머지 비중의 것들이 여유있게 확실히 올라줄 때, 안전할 때 추가 스탁노를 더 받아서 이 경차 정도 가격에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면 그냥 보너스로 들어갈 겁니다. 제네시스 대에서 나와라. 자, 더 쌀 때 사면 좋은 거잖아요. 싸구려는 안 산다 그랬죠. 특히 이런 보너스 같은 주식은 명품이 되어 가면 그때 살 겁니다. 준 명품이 되어 갈 때쯤 쟤네 명품 되겠다라고 할 때 사는 게 낫지. 비싸게 돈 주고 얘네 명품 갈 것 같은데 아닌가라고 이 시간에 기회비용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뭐 12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가치평가 저평가라 해도 기회비용, 시간의 비용을 날리고 싶진 않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세 상승 장에서 그냥 이상한 잡주까지 다 날려주는 이런 장에서 인간의 광기적인 미친 비트코인 같은 장과 건전한 장이 동시에 온, 인생에 한 번 오는 이런 장에서 기회비용, 시간 비용을 날려버리고 싶진 않다. 그리고 댓글 중에 비트코인 때 어떻냐라고 여쭤보신 분 제가 댓글 남겨드렸는데, 저는 비트코인 때 쳐다보지도 않았죠. 비트코인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제가 가치보다는 가격과 심리를 보고 들어가지만 일단 심리가 개똥이었고, 꼭대기에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나? 실제 하는 건가라는 의심 때문에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그 대신 구정 때 제 사촌동생이 이더리움인가 여기 들어갔다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지금 당장 팔고 차라리 주식해라라고 했는데 그 녀석 말을 듣지 않았죠. 미나. 제 사촌동생도 작곡하는, 음악하는 친구인데 말해버렸네, 이름을. 어쨌든 사촌동생이든 친동생이든 주변 지인들이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에 공유해봤자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 들으실 테고, 저랑 똑같은 안목과 시선이 있으신 분들은 듣고선 제 매매 일지 기록에 대한 증명을 해주실 테고, 그리고 도움도 얻고 힌트가 돼주시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특징 중은 바이넥스가 14.47% 올려버렸지 뭐얌. 옛날 같으면은 거의 준상한가죠. 그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해서 지금 바이넥스는 현재 제 계좌 중에서는 장마감 이후로 234.48%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야, 와우. 그리고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대세 강세장에서 특히 이렇게 광기와 건전한 주식이 같이 가는 장에서 바이넥스, 제약바이오, 제가 반은 코스닥이 먼저 갈 거라고 판단한 이유에는 반은 인간의 광기의 장, 광기에 베팅한다의 비중을 뒀고요. 반은 실제적으로 산업 버블이 일어날 거에 대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볼 때는 뭐 업종별로 분산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맞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저는 더 큰 시선으로 볼 때, 제 기준과 철학에서 볼 때는 저는 인간의 광기가 올 장, 그리고 실제적인 버블이 올 장에 나눠서 사실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디테일을 표현한 거고, 제약바이오가 장마감 이후로 바이넥스 신고가 줘서, 그런데 아직도 알서포트를 따라가지 못했네요. 알서포트는 오늘 이 아침에 굉장히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올라서 유후 거의 300포인트 가나요? 300% 가다가 장마감 내려서 알서포트 오늘은 252.67%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알서포트가 여전히 바이넥스보다 10% 20% 이상 앞서고 있죠. 일신바이오는 오늘 상대적으로 힘을 못 써줘서 한 21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거는 그냥 캡처 안 하겠습니다. 그거 218%가 뭐라고 300% 갔다 온 친구가, 그죠? 아이고 임마, 너 100% 나빠졌잖아. 그게 뭐, 왜 100% 나빠졌냐? 저는 평단가가 여기니까요. 여기서 샀으니까 평단가가 요만큼만 빠져도 100% 갔죠. 근데 전 요만큼만 오르면은 100%, 이만큼만 오르면은 400%가 올라갑니다.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 제약바이오의 라는 롤러코스터의 도착지는 여기다.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상승률의 90% 이상은 보유날에 2%, 제 기준으로는 5% 미만의 날에 다 일어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 오늘 하나 제 생각 뭐냐? 제가 제약바이오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물론 11개 정도 종목은 4월 초중순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5월, 6월, 7월 한 7월 정도 더 자꾸 전체 비중이 늘어나서 보너스 스탕 받는 것 중에 보너스 느낌으로 늦게 들어간 제약바이오도 몇 개 있죠. 당연히 수익률을 아직 내지 못하거나 수익률을 왔다 갔다 미묘한 미개한 수익률이 친구들 중에 4월에 들어갔던 친구들 중에 아직 상대적으로 안 갔던 애들이 9월 장에서는 오히려 가지 않겠냐라는 재미있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희, 1비, 주희, 주비는 물론이고 월희, 월비도 하지 않지만 다음 달에 눌리든 뭐 세 달 더 눌리든 상관없지만 상대적으로 덜 갔던 알아서 들으실 분 힌트 얻으실 분은 힌트 얻으시고 물론 꾹꾹 기본적인 업종과 종목 분산 투자 그리고 여유 자금을 저는 강력히 제 지인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저의 계획과 실제적인 지인과 가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레몬 되게 안 갔죠 상대적으로. 레몬 같은 거나 랩지노믹스는 제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랩지노믹스도 그래 상대적으로 이번 달 별로 이슈를 많이 못 받았네. 제가 4월 초중순에 들어간 보유 종목들 중에서는 휴원스 글로벌 얘 재미를 많이 못 봤네 최근에. 월봉으로 봤을 때 저 월봉부터 본다 그랬죠. 얘를 잔잔 하는구나. 옆에서 다른 제약바이오 뻥뻥 터지면 여기서 버틸 사람들이 별로 없겠다. 대충 제가 주식에 접근하는 첫 번째 주식이란 현대사회의 새로운 지배계층들의 양털 깎기 시스템이다. 개미들. 그렇기 때문에 양털을 대충 깎기 위해서는 대충 개미들 털어줬으니까 가겠구나. 이제 슬슬 재미 못 봤으니까 상대적으로. 바이넥스는 재미 봤고요. 최근에 화일약품도 최근에 별로 전 여기서 좀 평단가 여기지요. 10,000원 전후로. 이건 좀 높게 샀었나? 그래서 더 짜증났어요. 올라갈 것 같으면서 안 갈 것 같으면서 올라갈 것 같으면서 안 갈 것 같으면서 계속 짜증내주고 있죠. 월봉으로 보니까 크게 보니까 이미 앞에 있는 매물대는 없고 원금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원금 회복 심리, 본전 회복 심리 없는 상태에서 별로 재미 못 봤으니까 화일약품도 그리고 바이오톡스텍도 지루했고 메디아나도 상대적으로 지루했고 제일바이오도 상대적으로 지루했고 신신제약도 상대적으로 지루했고 서린바이오도 상대적으로 지루했고 물론 계속 다 플러스 구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려제약도 상대적으로 지루했고 역시나 계속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 샀으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좀 늦게 들어간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상위권에 있는 시가총액 셀트리온 제약도 지루했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확률이 더 올라갔다. 상대적으로 지루했던 종목들이 왜냐? 주도주군은 강세장에서 순환하며 다 간다. 물론 한 달, 두 달, 세 달 더 쉴 수 있지만 저희 목표는 꼭대기지만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다. 상대적으로 관심 못 받았던 애들 제가 뭐라 그랬죠? 사고 싶을 때 사지 말고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라고. 네, 친동생 사촌동생 지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나우세 그냥 지금 사고 싶지 않을 때잖아. 지루하잖아. 딴 애들 옆에 막 아이고 RPQ 저 형은 맨날 신바이오 뻥뻥 가고 바이낸스 뻥뻥 가고 막 200% 300% 알서부터 뻥뻥 찍는데 나도 절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지인분들 중에 그냥 지루한 거 사라고. 당연히 그래서 분산 투자는 기본으로 하고 오른 거 따라붙어서 물리고 내가 또 옆에서 오를 때 오른 거 따라붙어서 물리고 또 옆에서 또 오른 거 따라붙어서 물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잔잔하게 여러 개 사서 그냥 이거 더럽게 사고 싶지 않을 때 얘 왜 이렇게 지루해 고려제야. 얘 왜 안 가? 딴 데를 다 가는데 막 뻥뻥 가는데 옆에 애들은 더럽게 사고 싶지 않을 때 제일바이오 얘는 뭐 간다 만다 하고 앞에 매물도 없는데 왜 안 가? 짜증나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루해. 감정이 지루할 때 여러분 감정, 재미, 쾌락, 지루함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지루함과 기쁨과 쾌락과 그런 걸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적 60살 전에 1조 버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목표, 표대를 확실히 하라고요. 주식이란 장르에서의 주식을 하는 거라면 얘 더럽게 안 가. 왜 지루하게 저번 달에 가는 듯 마는 듯 이라는 생각이 들 때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라. 나라면. 근데 옆에 있는 애들 더 뻥뻥 가는 애들이 더 뻥뻥 간다면서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얘도 사고 다 사라. 내 친동생 사촌동생 지인 애들아. 그러니까 다 사라고요.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난 이거 사야지. RPQ가 이거 사는데 왜 안 가? 저 새끼. 아니 난 다 샀다니까. 아니, 나는 100% 오픈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걸 보여주는데
그거 따라해서 수익 안 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어떻게 해야 수익이 안 나는 건데? 나는 100개라고 포트폴리오 100% 보여주고 있는데 100%는 아니고 한 90% 이상. 왜냐 이거 나머지는 비중이 별로 안 돼요. 그냥 수익률도 뭐 20%, 30%, 50% 뭐 농심 이런 거야. 대아티아이 뭐 이런 거 수익 내고 있지만은 비중이 좀 작고 뭐 별로 메인은 아니니까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90%를 시간을 써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100개라고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듣고서 난 요거만 듣고 내가 하는데 난 요거만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요거만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집정적인 증상을 하면서 수익을 못 내면서 저한테 원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 같지도 않은 논리죠. 다 사라고요 나의 지인들아.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으면 ETF 사라고 했지요. 한 128번 정도 말한 것 같아요. 자 오늘 풍력 이슈 있었던 거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8월 그리고 9월장에 재미나 그냥 재미를 보는 예상 그리고 오늘 제 종목들 중에 특징주와 상대적인 확률로 조금 더 다음 달에 더 이슈를 받을 것 같은 여태까지 지루했던 상대적으로 재미없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요. 저는 제가 무슨 유사투자 자문회사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한 일지와 기록이고 실제적인 공유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친동생, 사촌동생, 지인, 엄마, 아빠들에게 해드린 거고 조금이라도 힌트를 내고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도움 받으시면 좋겠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의 재미를 얻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셔야 여러분 제가 더 힘내서 매일 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 peace out.